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도 한때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은 아내와 헤어지고 평생 하던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하며 살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그냥 행복합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모든 게 복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겐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복권에 미친놈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장씩 복권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복권을 한 장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어서 복권을 받아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죠. 그리고 추첨일 날 제가 산 복권은 다 꽝인데 아내가 준 복권 한 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꽝이겠지 라면서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나 당첨이 된 겁니다. 그것도 2등에 당첨이 됐어요. 액수는 1000단위가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멍하더군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갑자기 아내는 자기가 가져온 복권이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면서 돌려달라는 겁니다. 부부끼리 왜 이러냐며 달래도 보고 말려도 봤지만 아내는 완전 막무가내였죠. 그래서 당첨금을 어디에 쓰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쓸 데가 있다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이라도 빨리 갚고 집을 온전히 만들어 놓아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내로 설득을 했죠. 자식 이야기에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아내는 양보한다고 하더군요. 요즘 형편이 어려운 처형을 위해 500만 원은 꼭 보내주자는 겁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긴 했지만 다른 가족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 비밀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아내는 복권 당첨금을 찾자마자 언니 계좌로 입금을 하더군요. 누구 이름으로 찾든 간에 돈이 생겼으니까 기분은 좋더군요. 그렇게 나머지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완벽히 해결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니 행복하더군요. 근데 하루는 저희 가게로 웬 기생 오래비 같이 생긴 놈이 오더니 제 아내는 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처형의 지인이고 아내랑도 잘 아는 사이라서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인데 동생인 아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이 결혼해서 유부녀인데 저런 지인이 있었나? 라는 의심을 했죠. 그래도 끝까지 의심은 안 하게 되더군요. 일 끝나고 온 아내에게 처형의 지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사색이 든 얼굴로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 라는 겁니다. 별 이야기는 없었고 연락을 달라는 말밖에 없었다고 얘기해 줬죠. 그리고 처형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제 부인 제가 돈을 보냈으면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속마음을 슬쩍 비쳤습니다. 아내는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남자가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놈은 재수없이 웃으면서 아니 요즘 잘 나간다길래 인사나 하려고 갔는데 동생이 자꾸 절 피해서요 라면서 장사를 방해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아내가 회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이러면서 기생오래비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형의 친구가 가게에 와서 깽판을 놓고 있으니 얼른 와서 해결하라고 했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보내준 돈은 유용하게 잘 썼으면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처형이 우물쭈물하면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서 그날 밤 아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기다리는데 아내가 도무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는 새벽이 돼서야 들어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라고 윽박을 질렸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아내는 무릎을 꿇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말할게. 용서해줘. 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스트레스 풀 겸 나이트에 갔다가 처형 지인이라는 놈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콱 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자포자기한 얼굴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선을 넘은 적은 없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함께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정도였다는군요. 근데 그 기생 오래비가 선물로 복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덜컥 당첨이 된 거였죠. 하지만 기생 오래비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첨금을 안 내놓으면 자기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처형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처형에게 돈을 보내서 다시 그 돈을 받은 후 기생 오래비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생 오래비는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고 찾아왔던 거죠.
아내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부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죠. 바로 다음날 아내랑 같이 다녔던 동네 아줌마를 만나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열받아서 아줌마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협박을 했더니 아줌마는 망설임 끝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대개 마누라가 이상한 사이지. 제 아내와 기생 오래비는 불륜 사이고 이미 뜯긴 돈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에 눈물이 나더군요. 생각보다 사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어차피 기생 오래비에게 줄 돈도 없고 아내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생 오래비를 만나서 앞으로 계속 가게에 찾아오면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기생 오래비는 돈만 주면 사라지겠다고 해서 기생 오래비 면상을 후려치려다가 꾹 참고 이 엄마 돈 줄 테니 내 마누라도 데려가 이러면서 대출받은 돈 1,000만 원 주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복권 하나 당첨된 걸로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전부 다 보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아내가 싫어지고 그냥 모든 걸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더군요. 복수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저만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아내와 합의 이혼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제가 키우고 돈은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혼 사유가 아내에게 있으니까 본인도 찍소리 못하더군요.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 꼴이 너무 비참하고 세상과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한 3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도 사라지고 지인 도움으로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군요. 오히려 아내와 헤어지고 난 후 무서울 만큼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사람 적은 지방이지만 이곳에 자리도 잘 잡았고 아이도 공부를 제법 잘해서 적응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은 허전하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다는 거 이것 하나만큼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